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이면서도 귀티나는 사람이 있죠.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길래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명품이 아니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하고 품격 있는 옷차림으로 나이를 거스르고 자신감까지 더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옷을 고르고 코디하는 일이 훨씬 쉽고 즐거워질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의 색 대비가 바로 귀티의 비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됐습니다. 밝은 색은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어두운 색은 얼굴선을 또렷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입체감이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색 대비가 주름과 그림자를 부드럽게 덮어줘 화사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어두운 색에 먼저 집중됩니다. 그래서 남색 자켓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상체와 얼굴로 시선을 모아주죠. 그리고 아이보리색을 속에 입으면 얼굴을 한층 더 밝게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색의 대비가 얼굴의 생기를 살리고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보리 안쪽 옷에 남색 자켓. 이 조합만으로도 단정하면서도 여유 있는 품격이 드러납니다.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이 색 대비만 잘 지켜주면 누구나 귀티나는 옷차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귀티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보리와 남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원리로 다른 색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밝은 베이지와 짙은 갈색, 하늘색과 다크 그레이, 밝은 회색과 진회색. 이렇게 밝고 어두운 색이 적절히 섞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얼굴빛을 살리고 귀티가 묻어나는 세련된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환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면 어두운 색은 실루엣을 정리해주고 몸을 좀 더 슬림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옷을 고를 때는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 몸의 라인을 정리해줄 곳엔 어두운 색, 이렇게 포인트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피해야 할 색 조합도 있습니다. 바로 밝은 색끼리만 혹은 어두운 색끼리만 입는 경우입니다. 밝은 색끼리만 입으면 얼굴빛이 오히려 창백해 보이고 피부가 누렇게 떠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끼리만 입으면 얼굴의 그림자가 더 강조돼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검정색과 남색을 같이 입거나 갈색과 짙은 초록색을 한꺼번에 입는 경우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어두운 색끼리의 조합은 얼굴빛을 어둡게 가리고 옷 자체의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무뚝뚝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한 패턴이나 복잡한 색의 조합은 오히려 얼굴의 중심을 흐트러뜨려서 귀티보다는 산만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의 대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아함은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너무 많은 색과 패턴으로 꾸미기보다 두 가지 색의 대비만 잘 활용해도 당신의 얼굴과 마음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옷장에서 이 색 조합을 꺼내보세요. 밝고 어두운 색을 적절히 섞어 여러분의 얼굴빛과 마음가짐을 더 빛나게 해보세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귀티, 그 시작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를 완성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소재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색의 대비가 얼굴빛을 살려주듯 소재는 몸의 선을 정리하고 당신의 움직임까지도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굴곡과 자세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재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는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도 주름과 살결을 은은하게 덮어줘서 여유와 품위를 만들어주죠. 프랑스의 디자이너 위베르 드 지방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몸의 형태를 따르고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소재가 부드러워야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는 듯한 여유가 생기고 그게 바로 진짜 귀티의 출발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울 재킷, 실크 블라우스, 유연한 니트 이런 부드러운 소재들은 움직임을 살려주고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주면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여유를 더해줍니다. 린넨 팬츠나 면 소재 스커트처럼 통기성 좋은 소재도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해진 시니어분들께는 자극 없는 부드러운 소재가 편안함과 귀티를 함께 지켜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소재를 고를 때 너무 어두운 색은 오히려 주름을 강조해 얼굴빛까지 어둡고 칙칙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검정색 울 자켓은 때론 몸을 무겁고 딱딱하게 보이게 하죠. 반면 진회색이나 남색처럼 은은한 어두운 색은 얼굴빛을 살려주면서도 몸의 실루엣을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소재의 단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얇은 소재는 오히려 몸 라인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소재가 주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린넨, 가벼운 면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겨울에는 울, 캐시미어 같은 소재가 따뜻함과 품위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소재를 고를 땐 손으로 살짝 만져보고 거울 앞에서 살짝 흔들어 보세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주름과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는지 그게 바로 단정하면서도 여유 있는 품격을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말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재는 몸과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 말처럼 옷의 소재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고 숨 쉬며 귀티를 만들어주는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옷장에서 소재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라 움직임을 살리고 얼굴빛을 밝혀주는 좋은 소재를 찾는 순간 귀티는 여러분의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핏이 곧 품격입니다. 색이 얼굴빛을 살리고 소재가 몸의 선을 부드럽게 감싸주어도 핏이 맞지 않으면 귀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핏을 잘 맞추는 것이 단정함과 세련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몸을 죄는 옷은 오히려 주름과 군살을 부각시키고 숨통을 조이는 듯한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한 옷은 여유로움을 넘어 방심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핏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색과 소재를 골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은 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품격은 디테일에서 비롯된다. 핏이 깔끔하게 맞으면 옷은 더 이상 단순한 천이 아니라 당신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품격의 갑옷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켓은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맞고 팔 길이는 손목을 살짝 덮을 정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너무 길면 처져 보이고 너무 짧으면 팔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팬츠는 발목이 약간 보일 듯한 길이로 정리하면 다리 라인이 훨씬 깔끔해 보이고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도 비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셔츠나 블라우스는 몸에 딱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살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감춰지고 장점은 은근히 드러나면서 무심한 듯 고급스러운 진짜 귀티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어깨선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어깨 핏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두꺼운 패드를 넣는 것보다 적당히 부드러운 어깨선이 살아있는 자켓을 선택하세요. 또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옷은 전체적으로 몸을 단정하게 잡아주면서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핏을 고를 때는 꼭 거울 앞에서 옆모습과 뒷모습까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여도 뒷모습에서 핏이 울거나 처져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옷의 핏을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작은 주름, 소매 길이, 어깨선. 이 작은 디테일이 모여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정함과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를 완성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작은 디테일이 귀티의 완성입니다. 색감도 좋고 소재도 부드럽고 핏도 잘 맞았는데 마지막에 액세서리나 디테일을 허투루 하면 귀티는 한순간에 빛을 잃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한 액세서리보다는 작지만 품위 있는 디테일이 훨씬 빛을 발합니다. 프랑스의 명품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함과 같다. 이 말처럼 액세서리는 작지만 품위 있게 귀티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진주 귀걸이는 얼굴빛을 자연스럽게 밝혀주고 은은한 스카프나 브로치는 옷의 색을 살려주는 작은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스카프는 목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 나이 들매 흔적을 부드럽게 가려주고 얼굴선을 더 부드럽고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화려한 목걸이나 큰 패턴의 스카프는 오히려 얼굴빛을 가리고 옷의 깔끔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욕심을 버리고 단정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작은 포인트 하나만 더해주세요. 또 하나, 손목과 발목을 드러내는 것도 작은 디테일입니다. 손목에는 얇은 시계나 깔끔한 팔찌, 발목에는 단정한 로퍼나 단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정돈하면 전체적인 옷차림이 훨씬 가벼워지고 은근히 여유와 우아함이 더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손과 발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과하지 않은 세련미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발목이 살짝 보이는 단화나 슬리본을, 겨울에는 손목이 살짝 드러나는 얇은 시계나 간결한 장식의 팔찌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귀티는 옷의 겉모습이 아니라 옷을 입고 움직일 때 스치는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옷장에서 액세서리 하나, 스카프 하나만 바꿔보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귀티는 더 단정하고 더 빛나게 완성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귀티는 결국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색, 소재, 핏, 액세서리까지 아무리 완벽해도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색하거나 움츠러들면 그 어떤 멋진 옷도 빛을 잃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여유입니다. 프랑스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은 여유 있는 자신감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택한 옷을 즐기고 나답게 소화하는 태도. 이게 바로 어떤 화려한 옷보다 빛나는 귀티의 진짜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켓을 입어도 어깨를 쭉 펴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걸으면 그 순간 옷이 나를 위한 무대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면
아무리 좋은 옷도 숨기고 싶은 껍데기처럼 보이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릴까 하는 걱정보다 내가 이 옷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 옷은 자연스럽게 얼굴빛을 살려주고 내 마음까지도 더 환해집니다.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오늘도 괜찮아. 그 작은 한마디와 미소가 여러분의 옷차림을 훨씬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귀티는 멋진 옷을 숨기려는 갑옷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당당히 드러내는 내 편이 될 때 완성됩니다. 이제 색, 소재, 핏, 디테일을 다 갖췄다면 마지막 퍼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마음의 젊음과 귀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이라는 말이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젊은 사람들만 즐거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귀티와 젊음은 즐거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즐거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이상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즐거움이 결국 마음의 여유가 되고 몸의 건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즐겁게 산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웃을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으면 됩니다. 첫째, 나만의 소소한 취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랫동안 해오던 취미 말고 조금은 새로운 거요. 예를 들어, 동네 꽃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를 고르는 것. 그 꽃을 집에 꽂아두면 방 안 공기부터 마음까지 봄처럼 환해집니다. 혹은 작은 텃밭을 가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흙을 만지고 잎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내 마음도 덩달아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친구나 이웃과 마주 앉았을 때 내 할 말만 늘어놓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듣는 순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머릿속 걱정도 한 템포 쉬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듣는 데서부터 여유를 배우거든요. 셋째, 오늘을 사세요. 내일 일이나 과거 일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눈앞의 하루를 즐기는 데만 마음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날이 좋으면 집 앞 골목이라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 발밑에 작은 풀잎을 보는 기쁨. 이런 사소한 순간이 바로 마음을 젊게 하는 귀티의 재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젊음이다. 즐거움은 마음에 비치고 귀티의 시작입니다. 즐거움은 내가 찾을 때 더 커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즐거움만 기다리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작은 기쁨을 주려고 움직일 때 그 순간부터 얼굴빛이 바뀌고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그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고 귀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시작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일 하나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세요. 여러분, 몸이 뻣뻣하면 마음도 뻣뻣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우면 몸과 표정까지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귀티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 연구팀은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는 연습을 하면 혈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표정도 더 편안해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돌본다는 건
결국 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내 마음에 말을 걸어보세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오늘은 좀 힘들어도 내일은 또 괜찮을 거야. 이 짧은 말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법이 됩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계 초침 소리, 바람 소리, 잔잔한 음악.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마음이 서두르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내 몸이 편안해지는 자세를 찾아보세요. 앉을 때 허리를 살짝 펴고 어깨를 살짝 내리고 손끝에 힘을 빼는 것. 이 작은 자세가 내 마음에도 부드러운 쉼표를 찍어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보다 강하다.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면 그 부드러움이 결국 모든 것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전보다 몸의 경직이 쉽게 찾아오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만은 부드럽게 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고 옷을 고를 때도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도 돼. 그 말이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져서 귀티가 되는 첫걸음을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몸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몸이 움직이는 리듬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귀티, 젊음을 유지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영국의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몸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노화를 더디게 맞이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걷는 걸음, 숨 쉬는 호흡, 손끝의 작은 움직임까지 이 리듬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걸을 때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보세요.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발바닥이 바닥을 스치는 느낌을 하나씩 느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여유가 내 마음의 속도를 낮춰주고 몸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둘째, 식사할 때 한 번만 더 천천히 씹어보세요. 입안에서 음식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는 순간, 그때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 몸의 리듬을 느끼는 식습관은 마음의 주름까지 부드럽게 펴주는 비결이 됩니다. 셋째, 하루 중에 5분만이라도 내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세요.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여보고 어깨를 살짝 돌려보고 목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작은 대화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의 정원이다. 내 몸의 작은 움직임을 느낄 때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여러분, 몸의 리듬을 느끼는 순간 표정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우아해집니다. 그 우아함이 바로 옷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귀티이자 진짜 젊음입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내 몸의 작은 움직임을 느끼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젊음은 다시 깨어날 겁니다. 네 번째, 좋은 것만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젊음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소식이 넘쳐나고 누구나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빛나게 해주는 건 내 눈에 담는 좋은 것들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좋은 풍경이나 밝은 영상을 보면 뇌의 감정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표정과 몸의 긴장도 풀린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젊게 하고 귀티를 키우는 비밀. 그건 좋은 것을 보려는 의지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 딱 하나
기분 좋은 풍경을 보세요. 집 앞 공원의 나무, 동네 골목의 작은 꽃, 해질 무렵의 노을. 이런 것들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둘째,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뉴스나 소식은 잠시 멀리 두세요. 대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눈에 담아보세요. 좋은 사람의 미소, 따뜻한 드라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책 한 구절.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내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거울을 볼 때도 좋은 점만 먼저 보세요. 거울 앞에 서면 주름부터 찾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 달리 보세요. 내 얼굴빛이 괜찮네. 내 웃는 모습은 여전히 예쁘다. 이렇게 좋은 것만 보려는 작은 연습이 마음을 훨씬 단정하고 귀티나게 바꿔줍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눈도 맑아진다. 좋은 것을 보려는 마음의 빛이 결국 내 얼굴의 빛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의 귀티는 좋은 것만 보려는 작은 선택에서 피어납니다. 오늘은 내 눈이 좋은 것을 먼저 담을 수 있게 나를 위해 한 번만 더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더 빛나게, 더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젊음과 귀티는 결국 내 마음을 믿는 순간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색과 소재를 골라도 내 마음이 주눅들면 그 빛이 금세 사라지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 순간 뇌의 긍정회로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몸의 면역력도 함께 올라간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진짜 귀티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 짧은 말이 마음의 흔들림을 잠재우고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둘째,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 때도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걸 먼저 살피면 외부의 시선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오늘 하루 마음에 작은 선물을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가벼운 산책이나 고운 옷차림 하나. 내 마음이 기분 좋아지는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을 믿는 실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을 믿는 순간 가장 큰 귀티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여유롭고 단단하면 표정도 말투도 몸짓도 자연스레 바뀝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나를 꾸미려는 마음보다 나를 믿는 마음이 더 오래가고 더 단단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이 말이 내 마음을 웃게 하고 내 마음의 귀티를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티의 비밀 5가지와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5가지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액세서리가 아니라 작은 색 대비, 부드러운 소재, 몸에 맞는 핏,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진짜 귀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겉모습만큼이나 마음에도 주름이 늘어난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 주름마저도 자연스러운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믿고 나를 더 사랑해 주려는 여러분의 따뜻한 노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더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고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차림 위에 스며드는 마음의 귀티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충분히 괜찮고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불편하고 솔직히 챙겨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그저 너희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30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학비 대주고 결혼 비용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기력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놀랍도록 달라진 그녀의 삶, 그리고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나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어린 두 아이와 병원비로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대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로지 두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 몸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우리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아침 6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면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장을 했습니다. 엄마, 나 또 반장 됐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었다며 흙투성이가 된 채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골 넣었어. 그때의 그 웃음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나는 희망을 봤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큰아들은 나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번 돈이야.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작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할 때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혼자 외롭게 안 할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드디어 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이제야 내 노력이 보답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죠?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도와주러 갔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는 쑤셨지만 손주가 내 품에 안겨 방긋 웃어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내 역할이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동안 모아둔 돈 있어요? 뜻밖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이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엄마, 그동안 애들 봐주면서 용돈 드린 거 모아놓으셨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남은 돈이 없단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 그렇구나.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던 큰아들이 점점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까지 연락이 뜸해지면서 나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작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큰아들의 말에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엄마가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 맞아. 엄마도 좀 현실을 아셔야지. 우리도 힘든데 자꾸 기대시면 안 되잖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요? 그 순간 작은 아들의 말이 결정타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한테 돈이 없는 게 말이 돼? 그동안 우리가 용돈 드린 게 얼만데. 모아둔 거 분명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없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아빠 보험금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엄마 가게 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없다는 거야? 엄마도 이제 좀 자각하셔야 할 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손 떼세요. 엄마도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더는 내 자식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걸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바싹 마른 듯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작게라도 내 힘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 문득 아주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남편이 떠난 후 시골 변두리에 조그맣게 남겨둔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 땅만은 언젠가 값어치가 오를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 하나 남겨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이들 학비 대랴, 생활비 대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땅은 머릿속에서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 말이 떠오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20년 전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주소를 묻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네. 왜요? 어머니 땅이요. 지금 개발 예정지로 포함됐거든요. 네? 순간 핸드폰을 꼭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신도시 개발 계획에 들어가면서 토지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현재 시세로 보면 어머니가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새로 지어진 도로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열쇠였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내 돈이라고? 20년 동안 남편이 남긴 작은 땅, 그 땅 하나로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얼마 전까지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살아도 돼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살으셔야죠. 우리랑 가까운 데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동안 나를 짐처럼 여기던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손쉽게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게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그맣게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김치, 장조림, 나물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팔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배운 솜씨세요? 우리 엄마도 이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입소문을 내더니 어느 날 한 손님이 내 반찬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TV에서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유명 유튜버가 리뷰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평생 해오던 대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왔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단순히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때 나는 돈이 없어서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이제 이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 나는 곧바로 금융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돈을 그냥 두지 말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합니다. 나는 전문가의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에 투자했다. 나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우량 기업 주식이나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국내 대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달 주식 배당금이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월세 수입을 위해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했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어머니,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월세가 나오는 곳을 사는 겁니다. 나는 곧바로 직주 근저, 출퇴근이 편리한 곳, 역세권, 병원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공실률이 적은 상가를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가게를 둘러보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 한다는 얘긴 왜 안 하셨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말에 큰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건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엄마,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제야 나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시 내게 기대려는 것이겠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이 바쁜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나는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일하고 밥을 차리고 집안을 돌보느라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재료 정리를 하다 보니 온종일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참고 있었는데 점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쏟아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며 다가왔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다리가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수치가 너무 높고 피로 누적으로 몸이 한계에 온 상태예요. 이러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구나.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내 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는 건강을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버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몸을 혹사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1시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등록해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 근력 운동 꼭 하셔야 해요.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아령을 들었습니다. 하루 20분씩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거울 속 내 모습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는 국.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건강한 재료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트륨과 당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왜 이렇게 맛도 좋은데 담백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결국 가장 맛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한 끼는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걸 먹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빵과 커피, 때로는 고소한 견과류와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식사. 이게 내 삶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귀찮고 겁이 났습니다. 괜히 검사하다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피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알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요.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먼저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나를 아껴주던 몇몇 사람들. 그동안 나는 너무 바빠서 혹은 가족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걸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챙겨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취미라는 걸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는 해야 할 일만 가득했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니면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떠올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취미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서 뭐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화실에 가서 수채화를 그리며 몰입하는 시간, 요가 학원에서 몸을 늘리며 스트레스를 풀던 순간, 심지어 동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편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한편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식들이 나를 찾으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기댈 곳이라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밀어낼 때,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남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노후에 기대야 할 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를 동반한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오랫동안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가 있어야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돌보느라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죠. 쉬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저 가족을 위해 버텨오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